네, 오늘의 최강 종목으로 B1텍 만나보셨습니다. 자, 최근에 10거래일 가운데 9거래일에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모습 얼어붙은 투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로 지수가 끌어내려가고 있는데 이 지수 약세 속에서도 강한 섹터, 또 알찬 종목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서둘러 모셔보죠. 정태근 이스토리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리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저희가 통상 시간 외 외국인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를 세 종목을 코너에서 살펴보고 가격 전략을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지난주 컨디션 안 좋으셨잖아요. 세 종목 모두 일주일 사이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을 텐데 시간 외에서 코센이 있었고 또 클라우드웍스 그리고 밀리의 서재가 있었는데요. 자, 목표가 다 달성은 했는데 리뷰는 한 두 종목 정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컨디션 안 좋은 게 다 티가 났나 보네요. 일단은 밀리 서재 같은 경우는 그 5일선 이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 5일선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다고 봐지고, 반면에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똑같습니다. 단기간에 들어간 종목들이 있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일단 5일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선 대응을 하다 보면은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 실현 하신 게 낫고,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5일선 대응 필요한 종목 클라우드웍스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물류 공급망 우려에 물류 테마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솔 로지스틱스, KCTC, 태용 로지스가 나란히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 해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비오테크놀로지는요, 공시가 나왔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와 23억 원 규모의 상륙 공격헬기 훈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시스템 제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볼까요? 삼성전자와 레이저 커팅 장비 양산 평가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레이저 커팅 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면서 4.10% 올랐습니다. 시간외에서 이렇게 물류 테마가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네, 요즘은 하루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오전에 강했다가도 오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오늘은 이제 태용 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의 상한가라서 이거를 과연 매수가 가능을 하고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홍해 쪽이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에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정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물류 관련돼 가지고 시간에 그래서 뭐 KCTC 같은지 KCTC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태용 로지스라는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데,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LNG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GS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류에 제한시켜서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태용로직스, KCTC 그리고 LNG 운반에 특화가 되어 있는 KSS 해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GS에너지, 대성에너지 이런 쪽 좀 확정을 해가지고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들 쪽으로 좀 따라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뭐 예멘 남부 지역에서 미국 선박이 이제 미사일 피격이 당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카타르가 또 안보상의 이유로 홍해를 통한 LNG 운송을 일시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이거를 저는 테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러라고 전 지칭을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들이 어떤 뭐 흥하에 오려는지 이런 쪽으로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확장되는 국면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테마를 넓게 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조금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 접근이 좀 유효한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단기간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시장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쉬는 게 좋겠지만은 시장에서 굳이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이슈가 있는 쪽으로 빨리 따라잡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SCFI 같은 경우도 2022년 9월 23일 이후에 처음으로 2,000선을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래서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태영 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해상이란지 항공 전 세계 고객사에 종합 물류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제3 물류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들 때문에 물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간에 걸려서 강세를 보였었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접근 용이한 종목이 태영 로직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네. 매수가 밴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00원에서 한 4,700원 정도 요 구간에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한번 빠르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목표가는 한 5,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정도 죄송합니다. 손절가가 가격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3,500원이 아니라 3,800원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손이 좀 빠르신 분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슈를 좀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을 말씀 주신 종목 태용 로직스입니다. 자, 그러면 태용 로직스의 오늘장 움직임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외국인들 특히나 지금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가 아무래도 수급 여건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2,150억 순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119억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속에서도 연속성 있게 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피익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지난해 수출 확대로 매출이 3년 만에 다시 3조 원에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는 내수 방산에서 실적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긍정적인 업황 속에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P위성은요,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 증가로 신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겠습니다. 1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는 리튬 사업 등으로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머티리얼즈는요. 1분기부터 매출이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볼까요?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이사님? 이제 여기서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수급이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이거든요. 12일 연속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인데 차트도 이제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좀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종목을 좀 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차트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좀 논외로 하고 뭐 그 외 종목들 같은 그렇게 흐름이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일단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적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예상 영업이 한 99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3%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기존 예상치도 좀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뭐 증권사마다 지금 현재 그 4분기 예상 영업이 다 틀리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최저 90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분기 첫 1,000억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실적을 상당히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 물량에 대해서 계속 그 수주가 좀 나오는 상황들인데 이게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용의 어떤 감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마진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3분기부터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런 그 수주 물량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의 발표가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좋을 것이 예상이 되고 일회성 비용만 없다라면은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주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이제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도 현재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분기 말 기준, 그러니까 작년 3분기죠.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수주잔고가 한 5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50%가량이 북미, 중동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동이라든지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계속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 목표를 한 5조 원가량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잔고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 실적 성장세도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북미 쪽도 있지만 이어서 이제 유럽 쪽이나 이제 중동 쪽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까지 물량이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확보가 되는 상황들이고 이 변압기 납품 물량을 이제 2026년 이후 물량까지도 이제 수주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적어도 최소한 2027년까지는 안정적인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한번 접근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서두에 이제 조정시 매수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반영한 매수가를 좀 제시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89,000원에서 93,000 정도 매수가 밴드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89,000원에 붙여서 최대한 89,000원에 접근하게 되는 가격대에서 접근 한번 해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21선 부분까지 어떤 조정을 감안한 매수가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한 매수가에서 한 20% 정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한 11만 5천 정도? 일단 우선 1차 목표가를 보셔도 무방하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7,000원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주 HD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목표 매수 기준가로 말씀 주신 것이 89,000원이고 업사이드 20% 보고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오히려 부담이 좀 스러운데 오늘 로봇 관련주 준비를 했어요. 네. 그 RS 오토메이션의 종목 좀 준비를 했는데 생각 외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라는 그 노르웨이 그 로봇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1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자금 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삼성 넥스트, 그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넥스트도 현재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EQT, 벤처스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어쨌든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가 이 로봇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휴머노 로봇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반증을 한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분 투자했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로봇 투자를 좀 더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간다.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넥스트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과거의 오픈AI라는 회사에 최근에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픈AI라는 회사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든 그 유명한 이런 회사들 쪽으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유치를 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최근에 그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된 상황 이후에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를 현재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가사 도우미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윌 스미스가 나왔었던 그 AI라는 그 영화 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재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형식으로 만약에 나올지 않을까라는 걸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 도우미 로봇 같은 경우는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이 될 거라고 하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뭐 점점 이제 인간 형태의 로봇이 조금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 초정밀 부품을 이 회사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초소형 정밀 전정 용량식 이제 엔코더라는
그 부품을 이제 개발을 완료했는데 국내 최초고요.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이 협동 로봇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는 휴머노드 로봇에도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에 네. 이어서 가격 전략 확인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격 포인트.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6,500원에서 17,500원 정도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밴드 하단에 바짝 붙여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8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SA 오토메이션 확인했고요. 정태근 이사님 감사합니다.